안녕하세요. 올마이티 컨설팅 센터의 김남권입니다. 네,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수능에 대해서 마지막 대비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먼저 국어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한 과목씩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라서 꼭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능 연계 교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 모든 책을 다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죠. 그래서 꼭 해야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에서는 문학을 꼭 봐야 하는데요. 이 문학책에서는 어느 파트를 봐야 하느냐, 무조건 현대시, 그리고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 세 파트는 필수적으로 꼭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시와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출제되었던 시나 이 고전시가가 그대로 다시 수능에 출제되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작품들을 꼭 분석해서 내용까지 머릿속에 잘 넣어서 거의 암기하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시험을 볼 때 시간 단축하는 효과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고전 산문 같은 경우에는 작품 분석과 함께 내용 전체의 전문을 좀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수능에서는 출제되는 방식이 수능 특강에 나온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춘향전에서 이몽룡과 춘향이가 만나는 장면이 수능 특강에 실렸다면 수능에서는 이몽룡이 변사또를 잡아가는 부분이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다른 파트가 출제되기 때문에 고전 산문에서는 전문을 꼭 읽고 내용을 요약해서 줄거리를 알고 있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수능 특강에서는 문학에서 꼭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 현대시를 공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대부분 어려워하는 경제 파트에 대한 부분은 꼭 공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남는다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전 작품들이 섞여 있는 지문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모든 지문을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전 지문이 섞여 있는 것들만 어떻게 조합이 돼서 문제 출제를 하고 있는지 공부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어에서는 이렇게 수능 연계 지문들을 공부하는 방법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10월 중순, 10월 15일 이후부터는 저는 꼭 강조하는 게 이제 모의고사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이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거 정리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실제 수능 출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학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야 하느냐 아니냐. 근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무조건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사설 모의고사를 조금씩 섞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일주일에 내가 3개의 모의고사를 푼다면 2개 정도는 기출문제 그리고 하나 정도는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서 공부를 하는 게 좋고요. 문제를 풀 때는 꼭 전략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무슨 전략을 세우느냐, 학생마다 푸는 순서가 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문학을 풀고 독서를 풀고 언매를 푸는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언매부터 풀고 문학을 풀고 독서를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문제풀이에 대해서도 각자 고민을 한 다음에 적어도 3개 이상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시간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확인을 하고 본인한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푼 다음에는 나의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각 선지마다 나의 생각, 이 작품에서 왜 답이 이렇게 되었는지, 왜 1번 보기가 틀렸는지, 2번 보기는 왜 맞았는지, 3번 보기는 왜 틀렸는지 각 선지에 대해서 근거를 다 정리해 주고요. 이 근거들을 실제 해설지와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 해설지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실제 출제자의 생각의 차이를 알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야 실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실제 문제를 풀 때 정답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과정을 수능 전까지, 수능 한 4, 5일 전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오답노트는 언어 파트에 대해서만 만들면 됩니다. 문법은 예시나 문제 자체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틀린 문제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자주 보면서 수능 직전까지 계속해서 암기를 통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상 국어에 대한 공부법이었습니다. 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능 한 달 전 기준으로 최소 몇 회 이상의 모의고사를 풀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있나요? 보통 최소 10회 이상은 연습을 해야 우리가 이 모의고사에 좀 적응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때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시간표대로 풀 모의고사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씩 아무 때나 푸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간표대로 풀 모의고사로 최소 10회 이상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근거 정리를 하라고 하셨는데 근거 정리할 때 너무 당연한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해서 맞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가끔 있는데, 너무 당연하다고 하면 왜 당연한지 옆에 써보세요. 그걸 가지고 해설지 다시 보세요. 그럼 해설지에는 명확하게 왜 그게 맞는지 또 써 있습니다. 내가 그 정도에 준하게 명확한 답을 낼 수 있게 공부를 해야 이 국어 문제를 풀었을 때에도 맞았다 틀렸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들도 근거 정리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시간 조절할 때 문제풀이 순서 말고 뭔가 다른 팁은 없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 왜 시간이 부족해지냐면, 보통은 한 문제를 풀 때 한 3개를 정확하게 틀렸다, 그리고 2개가 정답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2개의 선지를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면 내가 고민한 시간이 약 1분이라고 체감한다면 실제로는 한 5분 정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선지가 5개 중에 3개 지워지고 2개가 남았다, 그냥 바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럼 이때 애들은 넘어갔다 다시 오면 까먹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긴장도에서 문제를 푼다면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면 그 당시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면서 오히려 그 2개의 선지 중에 명확한 답이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비문학 같은 경우에 첫 단락을 읽었는데 내용 전체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 지문 전체를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아예 넘어가고 다른 지문들을 먼저 풀고 시간이 남았을 때 다시 돌아와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단락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건 전체적인 지문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지문들은 아예 통째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국어, 연계 작품을 꼭 봐야 할까요? 이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꼭 보라는 주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 마지막에 이걸 보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히나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 그대로 출제된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간 부족을 겪는 학생들은 꼭 보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국어 능력 자체가 어느 정도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작품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읽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인 건 아니나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계 작품 보는 것도 시간 조절을 위한 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면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한 작품을 안 읽고 넘어가도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팁이 됩니다.